여러분, 돈이 있는데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젊을 때보다 여유가 생겼는데도 걱정되시나요?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불안이 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예금과 부동산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없는 노후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뉴스만 보면 겁이 났습니다. 경제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무서웠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불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주는 깊은 심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보입니다. 충분한 자산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래가 막연하게 두려워집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사람과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준비를 잘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안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노후 생활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걱정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에게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구조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환경 변화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7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플까봐 늘 걱정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후 불안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여유 있어 보여도 속은 불안합니다. 이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생 후반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삶을 돌아보며 생기는 감정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늘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자꾸 미래가 걱정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답을 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결국 행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은 절대 혼자만의 고민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노후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노후가 되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찾아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계획을 세우기 쉬웠습니다. 앞으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은 현재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안정적으로 보유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운 노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뉴스부터 봤습니다. 경제 전망 이야기에 민감했습니다. 물가 상승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후 자산이 줄어들까 걱정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의료 문제는 큰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 늘어납니다. 큰 병이 생길까 두려워집니다. 치료비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돈이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은 질병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병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치료 기간도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노후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8세 여성 사례입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연금과 금융 자산도 충분했습니다. 여행 계획도 세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이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동시에 소모됐습니다. 그때 처음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노후 불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는 변수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보다 예측이 훨씬 어렵습니다. 환경 변화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제 상황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회 구조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시대입니다. 자산을 얼마나 오래 써야 할지 고민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이 충분해 보여도 계산이 어렵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시장 변동도 신경 쓰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관계도 줄어듭니다. 하루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미래 이야기에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돈은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그렇습니다. 노후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우 깊은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노후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있어도 통제감이 줄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적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각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노동이 아니라 고정소득이 됩니다. 연금이나 이자처럼 정해진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내가 힘을 주어서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제감이 줄면 사람은 불안을 더 크게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노후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전의 한 73세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연금과 예금이 충분했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고 겉보기엔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초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쓰다가 실수했습니다. 인증 과정이 막혀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 가서 바로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겁이 났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몸과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어렵게 느껴지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삶이 내 손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감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은행 업무도 점점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공공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옮겨갑니다. 생활의 기본 절차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사람은 불안을 더 크게 느낍니다. 또 다른 통제감은 건강에서 흔들립니다.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낍니다.
식단을 조절해도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 잠을 잘 자도 피곤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합니다. 이때 돈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완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간병과 회복은 돈보다 체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이 통제감을 더 줄어들게 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70대 부부 사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디든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날까 겁이 났습니다. 그 뒤로 부부의 생활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외출이 줄고 모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있지만 자유가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제감이 줄면 생각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입원하면 집은 누가 정리할까 고민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까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이 밤에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특히 돈이 있을수록 경계심이 커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노릴까 신경이 쓰입니다. 전화 한 통에도 의심이 먼저 생깁니다. 문자 하나에도 속을까봐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이 불안을 줄이려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돈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손에 잡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와 존재 의미의 불안입니다. 노후에는 관계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떠나며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사회 속 역할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변화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일정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약속이 줄어들고 연락도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마음속 공허함을 만듭니다.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생활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존재 의미까지 채우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이 감각이 줄면 불안이 커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세 남성 사례입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 자산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리던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와 일정이 가득했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존재감이 줄어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이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후에는 가족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손주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여성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과 살림에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노후 자금도 성실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며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외에는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괜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이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노후에는 친구 관계도 달라집니다. 건강 문제로 모임이 줄어듭니다. 이사나 환경 변화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이 경험이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미를 찾습니다. 그 관계가 줄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 외로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이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노후에는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남성 사례입니다. 퇴직 후 취미 생활만 하며 살았습니다.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많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노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작은 봉사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나누는 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경험을 나누는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동이 존재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인정입니다. 과거 성과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작은 일상도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이웃도 큰 힘이 됩니다. 동네 모임 하나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노후 행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과 건강과 관계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 가지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노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불안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노후는 삶이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속도가 느려질 뿐 인생은 이어집니다. 삶을 다시 정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돈은 노후를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채우진 못합니다. 삶의 균형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건강과 관계와 의미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노후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 마음속 불안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후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삶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행복이 됩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작은 평온이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나눠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